여러분, 애니메이션 보다가 울어본 적 있나요? 영화 업 처음 시작할 때 할머니 돌아가시는 장면에서 극장이 훌쩍거리는 소리로 가득했어요. 근데 이 영화 비평문 때문에 이번 내신 등급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80%가 그냥 감상문인 줄 알고 넘어가는데 큰일 납니다. 감상문하고 비평문하고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비평문에서 무조건 나오는 3가지 포인트 초만에 찾아낼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강의 자료는 더보기란에 있으니까 꼭 다운받아서 같이 보세요. 비상강호형 공통국어2 고1 내신 대비 강의입니다. 자, 그럼 먼저 비평문이 감상문과 뭐가 다른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감상문이 감동적이야 라면 비평문은 왜 감동적인가를 분석하는 글이에요. 이 차이 모르면 시험 개망합니다. 진짜로요. 필자는 첫 문장부터 달라요. 삶이라는 여행, 여행이라는 꿈, 꿈이라는 약속, 약속이라는 삶. 이게 그냥 멋있어서 쓴 게 아니거든요. 여기 사용된 표현법 뭐죠? 연쇄법입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데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영화 줄거리부터 빠르게 정리하고 갈게요. 어린 시절 친구 칼과 엘리는 파라다이스 폭포로 모험을 떠나겠다는 꿈을 가졌지만 엘리는 이를 이루지 못한 채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엘리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지키려던 칼은 집에 수많은 풍선을 매달아 파라다이스 폭포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모험에 소년 러셀, 말하는 개, 더그, 희귀새, 케빈이 우연히 합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새 일행보다 집을 우선시하던 칼은 이제 당신의 새로운 모험을 해봐요 라는 엘리의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하고 진정한 모험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후 칼은 악당을 물리치고 일행을 구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비평문을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로 시험에 나올 포인트는 형상화 방식이에요. 필자는 캐릭터 디자인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어요. 칼과 러셀의 외모를 대비시킨 점 말이죠. 칼, 할아버지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모나고 각졌죠. 집도 네모, 안경도 네모, 온통 각진 모습이에요. 반면에 러셀은 어때요? 동글동글해요. 얼굴도 동그랗고 몸도 통통하고 전체적으로 둥근 느낌이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각진 건 칼의 완고하고 까칠한 성격을 보여주고 둥근 건 러셀의 천진하고 순수한 성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글자 하나 없이도 캐릭터의 성격을 알 수 있게 만든 거죠. 이런 걸 시각적 캐릭터라이징이라고 해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캐릭터는 3등신에 가깝게 머리를 크게 그려서 만화적이고 정감 있게 표현했는데 배경은 정교하기 이를 데 없이 사실적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이런 대비를 통해서 만화적인 재미와 영화적인 아름다움을 동시에 잡은 거죠. 두 번째 킬러 포인트는 주제를 함축적으로 표현한 이미지예요. 이 영화의 상징이 뭐죠? 바로 무수한 풍선을 매달고 창공에 떠있는 작은 목조 2층 집이잖아요. 필자는 이 이미지 하나에 영화의 모든 주제가 담겨 있다고 분석해요. 생각해보세요. 집은 뭘 의미하죠? 칼과 엘리가 수십 년간 함께 살았던 공간이에요. 그들의 추억, 과거, 지나간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곳이죠. 그런데 풍선은요, 하늘로 날아가고 싶은 욕망, 파라다이스, 폭포라는 꿈, 미래를 향한 희망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풍선 달린 집은 과거의 추억을 간직한 채 미래의 꿈으로 나아가는 이미지인 거예요. 필자는 이걸 머무르면서 떠나는 역설이라고 표현했어요. 머물러 있으면서 동시에 떠나간다. 이 모순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 인생 아닐까요? 우리도 과거를 완전히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과거에만 매여 있을 수도 없고요. 과거를 품고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 게 인생이죠. 이 영화는 그걸 풍선 달린 집이라는 이미지로 완벽하게 시각화한 거예요. 그리고 음악에 대한 분석도 놓치면 안 돼요. 필자는 집이 떠오를 때의 우아한 리듬과 서정적이면서 내향적인 음악이 극과
절묘하게 어울린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엘리의 테마 음악이 반복되면서 엘리가 계속 함께하는 느낌을 준다는 분석이 인상적이죠. 세 번째 출제 포인트는 인상적인 장면과 개인적 경험의 연결이에요. 필자는 두 가지 장면을 특별히 인상적이라고 꼽았어요. 첫 번째는 영화 초반부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칼과 엘리의 결혼식부터 엘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두 사람의 일생을 단 4분 만에 보여주는 장면이죠. 대사 한마디 없이 음악만 흘러요. 그런데 관객들은 다 울어요. 왜일까요? 필자는 이 장면이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쓸쓸한 잔상을 남기는 명장면이라고 평가했어요. 잔상이라는 단어 주목하세요. 그냥 기억이나 인상이 아니라 잔상이에요. 지워지지 않는 이미지, 마음속에 오래 남는 장면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영화 후반부 장면이에요. 칼이 안락 의자에 앉아서 엘리의 모험 수첩을 넘기다가 마지막 장에서 메시지를 발견하는 장면이죠. 모험을 하게 해주어서 고마워요. 이제 당신의 새로운 모험을 해봐요. 이 메시지가 왜 감동적일까요? 칼은 평생 파라다이스 폭포에 못 갔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엘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엘리는 뭐라고 했나요? 모험을 하게 해주어서 고마워요 라고 했어요. 둘이 함께한 평범한 일상 자체가 모험이었다는 거예요. 필자는 이 장면이 감동과 용기를 끝내 함께 안기며 정화와 고향의 순간을 빚는다고 분석했어요. 정화는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고 고향은 기분이 북돋아지는 거예요. 단순히 감동적이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효과를 분석한 거죠. 마지막으로 필자는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요. 시사회에서 받은 빨간 풍선을 멀고 고단한 밤길에도 버리지 않고 집까지 가져왔대요. 그리고 거실 꽃병에 꽂아두고 보니까 자기 어린 시절에 잊고 있던 꿈이 떠올랐다고 하죠. 왜 이런 개인적 경험을 썼을까요? 이 영화가 단순히 칼 할아버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어린 시절 꿈을 가지고 있었고 살다 보면 그 꿈을 잊어버리게 되죠. 하지만 무언가 계기가 있으면 다시 그 꿈을 떠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품을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것도 비평의 중요한 방법이에요. 객관적 분석만 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 감상도 함께 담아서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 이제 매체 비평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해요. 비평문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비평가의 의견이 타당한지, 근거가 충분한지 다른 해석은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필자는 초반사 분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했지만 여러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풍선이 처음 떠오르는 장면이 더 인상적일 수도 있고 칼이 러셀을 구하러 가는 장면이 더 감동적일 수도 있죠. 이렇게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이유예요. 매체 자료에는 제작자의 의도와 가치관이 담겨 있어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감독이 왜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는지 파악해야 해요. 영화 업의 경우 단순한 모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의미, 꿈과 현실, 과거와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어요. 이런 주제의식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진정한 감상이 가능한 거죠.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비평문 분석할 때 꼭 봐야 할 세 가지. 첫째, 형상화 방식의 분석이에요. 캐릭터 디자인의 대비, 캐릭터와 배경의 표현 차이, 이런 시각적 요소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봐야 해요. 둘째, 주제를 담은 핵심 이미지예요. 풍선 달린 집처럼 영화의 주제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을 찾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특히 역설, 시각화 같은 개념어를 사용해서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셋째, 인상적인 장면과 개인 경험의 연결이에요. 명장면을 선정한 이유, 그 효과, 그리고 개인적 경험과의 연관성을 통해 작품의 보편적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이나 리듬 같은 청각적 요소 분석도 빼먹으면 안 돼요. 영화는 종합예술이니까 다양한 요소를 함께 봐야 해요. 시험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서술형 문제에서 필자의 비평 방법을 설명하시오 라고 나오면 작품의 다양한 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근거를 제시하는 방법, 객관적 분석과 주관적 감상을 조화시키는 방법, 작품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발견하는 방법, 이렇게 쓰면 고득점 받을 수 있어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지금 당장 교과서 펴고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특히 대비, 시각화, 역설, 잔상, 정화, 고양 이런 키워드들은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의 국어 1등급을 위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